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죠. 9월 22일이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의 테이퍼링 불안감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상당 부분 내성을 갖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그널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연봉이라든가 월봉을 보시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어떤 형태로든 버블은 붕괴될 수밖에 없겠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년 1분기 말이나 혹은 이제 내년 2분기 초 정도 전후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리스크 관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죠. 안전자산 차원에서 우리가 안전자산 혹은 이제 경기 방어주 차원에서 한국전력 그리고 KTNG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관점이, 적극적인 시각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 유튜브 방송도 이제 몇몇 이제 전문가분들 방송 들어보니까 비상구 옆에서 즐겨라, 유동성을 즐겨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나스닥 그 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지수가 되겠는데 연봉입니다. 2000년서부터 현재까지니까 이제 21년이 되겠네요. 그 2000년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닷컴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 벤처 열풍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나스닥 지수가 대략 한 5,300포인트서부터 이제 1,1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죠. 지수가 이제 5,000에서 1,000까지 빠졌는데 종목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에는 좀 데이터를 좀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닷컴 관련주들 중에서 90% 이상이 다 소멸이 됐어요. 다 휴지가 됐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 비참할 정도인데 지금 나스닥 지수는 그 당시 고점을 돌파하고 5,000포인트를 돌파해서 15,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닷컴 버블 고점에서 300%까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봉 세계를 보시게 되면, 세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연봉의 길이가 굉장히 크죠. 연봉의 길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과열 시그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가 너무 그 미국 연준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연준의 어떤 테이퍼링 혹은 긴축에 대해서 긴축 여부에 따라서 일단 그게 이제 하드 랜딩이 될지 소프트 랜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에서는 연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 자발적으로 이제 빠지게 된 거품이 해소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빠지는 게 아니죠. 느슨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한번 빠지게 되면 나스닥, 다우 이런 것들이 최소 3% 혹은 그 이상 시 초기에는 급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좀 걱정이 되죠. 자, 그런 어떤 방어적인 차원 혹은 이제 보험 정도 들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전이라든가 KTNG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 연봉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연봉 차트가 되어 있고 10년짜리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이제 그 한국전력이 되겠는데 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을 보게 되면 코스피하고 한국전력은 철저하게 역상관관계예요. 즉 코스피가 오르게 되면 지수가 오르게 되면 이제 한국전력은 여지없이 주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장기간 오랫동안 조정받을 때 당시 이제 한국전력 굉장히 많이 갔죠. 2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그 6만 3천 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한국전력이 크게 오를 수 있었던 환경은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되겠죠.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정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경기 방어주 차원으로 매기가 이제 그 한국전력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전력이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300%까지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6년, 17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수가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 한국전력은 이제 2016년 12월 달에 장중 최고점이 6만 3,700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6년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6년째. 그러니까 100% 이대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앞서도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한국전력은 지수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강합니다. 지수가 조정받는 것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거나 혹은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겠죠. 금이라든가 혹은 달러 표시 자산 이런 쪽을 선호하면서 증시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안전자산 역할을 한국전력이 이제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수가 더 오른다 하더라도 한국전력이 크게 빠질 가능성은 낮아요. 거의 과매도는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작은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면 한국전력도 상당히 훌륭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 월봉 차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코스피하고 한국전력을 봤던 것은 이제 연봉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은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코스피 월봉이 되겠고, 아래가 이제 KTNG, KTNG. 요거는 이제 2016년 1월서부터 이제 캡처를 잡아봤는데요. KTNG, 앞서 이제 그 한국전력과 코스피와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역상관관계인데, 그 코스피하고 이제 KTNG와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다소로 또 한국전력처럼 다소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KTNG 역시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철저하게 소외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직후에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나 KTNG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그 8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KTNG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KTNG를 보면서 사실 그 담배 인상공사 아닙니까? 근데 담배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매출이 많을수록 사실 건강에는 좀 안 좋죠. 물론 이제 그 홍삼도 하고 있지만 여하튼 홍삼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그런 논리가 아니라 여하튼간에 주가를 이제 싸게 사서 높게 판다. 그런 어떤 그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KTNG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 영업이익률이 대략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28%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잘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거 같은 거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정확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까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시장을 지배하는 논리는 가치주였어요. 가치주. 다들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가치주에 열광했었는데 그 이후에 가치주 투자한 사람은 지금 재미를 전혀 못 봤죠. 오히려 손실 입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지배하니까. 근데 만약에 성장주의 조정이 본격화된다면 다시 이제 성장주에서 다시 이제 가치주 시대가 열릴 가능성에도 우리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선제적으로 좀 일찍 했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주가가 점프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24,000원 기준이라면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하자고 했어요. 그 평당 24,000원. 우리가 이제 변두리에 가면 외지에 가면 평당 24,000원짜리도 제가 부동산 잘 모르겠지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평당 24,000원에 사서 만약에 평당 그게 이제 재수가 좋아하고 불과 이제 한 6개월 만에 5만 원이 될지 혹은 1년 만에 될지 혹은 2년 만에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린다면 우리가 기다려서 5만 원까지 평당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투자처라고 보는 거죠.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한국전력이라든가 KTNG를 마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시간을 이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지인분이 주식을 잘 안 하던 분이 주식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 뭘 샀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한국전력을 얘기했죠. 한국전력 얘기했더니 한국전력 그 뻔한 주식, 오르지도 않는 거를 왜 사느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마도 한국전력을 지금 사게 되면은 나중에 저한테 큰 절을 하게 될 겁니다. 큰 절을. 그런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이고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전력 2016년서부터 현재까지 주가, 주봉 차트가 되겠어요. 주봉 차트 보시면 63,000원 고점에서 현재까지 이런 흐름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장단기 이평선이 똘똘똘똘 뭉쳤어요. 자, 위에는 제가 이제 4만원을 표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4만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연휴 직후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분기에 동결이 했는데, 이번에 4분기 전기료는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9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동결했던 전기료 혹은 가스비 추석 연휴 이후에 인상 가능성.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공공요금은 인상을 못 시켰죠.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물가가 많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4분기는 이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23일경에 발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연휴 직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8월 17일자 보고서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내용 여러분들 뭐 뻔히 아시죠? 그 한국전력은 두 가지 함수예요. 첫 번째는 뭐냐, 정책 변수가 크죠. 지금 이제 그 내년 3월이면 이제 대선이 열리는데, 하여튼 그 보수냐 진보냐 보수냐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보수 쪽이 된다면 사실 한전이 커다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겠죠. 또 진보가 된다면 또 부진하다 보는데 또 그거를 보면서 또 한전을 매매하는 것도 글쎄요 뭐 바람이 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함수는 이제 전기료죠. 지금 이제 원가 연동제라서 원래는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되면 그 전기료도 같이 인상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이제 못했죠.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어찌 보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그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료가 정상적으로 원가 연동제와 함께 인상이 된다면 내년도는 뭐 흑자 전환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예측하기가 쉽다. 얼마까지 오르냐? 저는 기본적으로 4만 원은 간다고 보죠. 4만 원. 그런데 하여튼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내용이 중간에 하나 이제 배출권 할당량 증가에도 석탄 발전소 이용료 하락으로 지금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하여튼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그 적자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예상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적자에서 내년도 예상 영업이 3조 5천억 정도, 이 정도라면 최소한 뭐 4만 원을 갈 수 있는 뭐 충분한 어떤 뭐 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PBR이 0.2배죠. PBR이 우리 토빈의 Q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토빈의 Q 이론. 예를 들어서 한전의 어떤 그 가치가 적정 가치가 100조 원이라고 치죠. 그런데 지금 20조 원에서 거래가 된다면 이게 M&A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BR이 이제 1배라는 게 1.0이라는 게 청산 가치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PBR이 1배가 아니라 0.2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가치 대비 지금 80% 세일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정찰하고,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앞으로 시장이 지금 성장주 위주 장세에서 만약 가치주로 전환된다면 한국전력이 가장 대표성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또 토빈의 Q론이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KTNG가 되겠습니다. 똑같죠. 한국전력하고. 자, 2016년도에 이제 13만 9,500원 최고점 찍고 뭐 계속해서 빠졌어요. 한전보다는 이제 기술적 완성도는 떨어지는데 KTNG 잠시 후에 때 보도록 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한전은 뭐 실적이 들락달락하죠. 외생 변수에 의해서 KTNG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자료가 되겠는데 4월달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KTNG 18년 만에 세계 5위 된 세 가지 비결. 여기 보시면은 1988년 담배 시장 개방 이후에 외국산 담배 공세 속에서 KTNG 지난해니까 이제 2020년이겠죠.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7년 60%다 더 높은 64%다. 자국 담배 회사가 시장 개방 후 60% 넘는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에서 KTNG가 거의 유일하다. 다 뺏겼죠, 다. 한국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세 가지인데 지금 26억 개에서 480억 개비로 증가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수출 브랜드가 420여 개로 해서 현지와의 승부대 수출을 많이 합니다. 4년 만에 특허가 43건에서 1203건. 그러니까 이게 조직 관리가 헐렁헐렁 된 게 아니에요. 그 특허가 43건에서 4년 만에 1203건이라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기술이라든가 품질 관리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3일자 DB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 제목이 재밌어요. 다른 한 손에 들기 좋은 방패. 그러니까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패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컨테이너 선적 지원에 따라 하여튼 그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좀 부진했죠. 이제 역시 KTNG 역시도 위드 코로나 또 이제 면세점도 있고 또 홍삼도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뭐 수혜주 뭐 결정적인 수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1조 3천억, 2020년도 1조 4,800억,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죠. 이런 회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대내외적인 어떤 그 불확성의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마치 무쏘의 외불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률 보시면 28%. 대단하죠.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어떤 그 세부더라고 요번에 그 연휴 잘 세시고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영업적인 저희는 뭐 저희 회사 상품은 이제 VIP라는 상품 하나고 당연히 그 VIP 상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입장인데요. 혼자 하셔서 충분하신 분은 혼자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뭐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또 시각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혼자 하기가 좀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제 논리하고 거의 뭐 일치하고 공감하는 것 같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그 입금하시고 저희 법인 계좌죠. 전화번호로 입금자 조남을 주시게 되면 제가 또 자세하게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자세하게 최고의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명절 이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